여러분은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떡국 한 그릇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절 아침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진 이 음식이 사실은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여러분의 혈관을 무자비하게 찢어 놓아 결국에는 차갑고 삭막한 투석실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할 수도 있다는 잔혹한 진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졌거나 그저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거대한 재앙의 서곡입니다.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설탕 저장소이자 거대한 방어벽 역할을 하던 근육이라는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한 허벅지 근육이 떡국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안전하게 보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배불리 먹어도 혈당이 치솟지 않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육이라는 댐이 사라져 버린 지금 농축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가래떡이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에는 통제불능의 포도당 홍수가 일어납니다.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을 떠다니는 이 끈적끈적한 포도당은 더 이상 영양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의 미세한 필터, 즉 사구체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흉기로 변합니다. 얇고 섬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흙탕물을 강제로 쏟아붓는 것과 같은 이 압력을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조용히 괴사해 갑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60살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굳이 이 영상을 지금 당장 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오늘 밤 당장 차가운 응급실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될 비극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생존의 비밀을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누이 신장내과에서 25년 동안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돌보며 콩팥의 비명을 직접 들어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캘리암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와 찬장에 가득 쌓여있는 시판 가공 사골 육수입니다. 떡국을 끓일 때 멸치 육수를 내는 것이 번거롭고 국물 맛이 가볍다는 이유로 마트나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그 뽀얀 국물팩들이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의 신장과 혈관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뽀얗고 진한 국물이 왠지 뼈를 튼튼하게 해줄 것 같고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25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생사의 기로를 지켜본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볼 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혈관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소뼈를 사다가 하루 종일 정성껏 고아낸 사골 국물에는 인, 파스퍼러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천연 식품 속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장에서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흡수율을 조절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가공사골 육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품들이 상온에서도 썩지 않고 그 뽀얀 색과 감칠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산염 같은 화학적 합성 첨가물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무기인은 우리 몸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거의 100%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근육댐이 무너져 할당이 치솟은 혈관 속에 흡수율 100%짜리 무기인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넘쳐나는 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압상선이라는 호르몬 기관을 미친 듯이 자극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강제로 녹여서 혈액으로 끌고 나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사골 국물이 오히려 뼈에 구멍을 숭숭 내어 골다공증을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액 속의 인과 만나면 딱딱한 돌처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말랑말랑해야 할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딱딱한 돌덩이로 변해버리면 혈액을 거르는 신장 사구체의 기능은 그 즉시 영구 정지됩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 중 70대 아버님을 둔 40대 초반의 딸 지수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수 씨는 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하는 주변에서 소문난 효녀였습니다. 허리가 아픈 아버지가 명절 떡국을 끓이신다고 무거운 사고를 사다가 핏물을 빼고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씩 고생하시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던 지수 씨는 유명하다는 가공사골 육수 신팩을 주문해 아버지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수 씨는 아버지가 이제는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보내준 정성이 고마워 매일 아침 그 육수에 떡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그 국물에 밥을 말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의 심장혈관은 꽉 막혀 있었고 신장 기능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혈관 곳곳이 하얗게 석회화가 진행되어 마치 낡은 수도관 속에 찌든 때가 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아버지의 인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평소 식습관을 물었을 때 달려온 딸 지수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드린 그 국물이 문제랐나요? 아버지가 편하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그게 독이었나요? 지수 씨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하얀 국물이 아버지의 혈관을 막는 시멘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픈 가슴을 부라잡고도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는 참 맛있었다. 라며 떨리는 손으로 울고 있는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의료진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수 씨의 눈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팔리암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집어드는 그 가공식품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신장을 조용히 질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떡국의 육수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첨가물이 없는 천연 재료로 직접 우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한 그릇이 진정한 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서늘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가공 육수의 공포 다음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더 친숙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두 번째 암살자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설날이면 어김없이 마주하는 떡국에 만두를 넣고 남은 국물에 찬밥까지 말아먹는 지극히 한국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떡만두국 한 그릇에 밥까지 말아 먹어야 비로소 한 끼를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냉정한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 행위는 여러분의 콩팥을 소금물에 익사시키는 핵폭탄급 나트륨 테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래떡의 전분은 물리학적으로 주변의 염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성질이 매우 강력합니다. 야기의 시판 냉동 만두라는 복병이 더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만두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소금과 화학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짭조름한 국물을 듬뿍 머금은 만두와 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무는 순간 여러분은 소금 창고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만두를 다 건져 먹고 난 뒤 남은 국물에 밥을 만 그 순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알이 들어가는 순간 쌀 속의 전분이 열을 받아 구조가 느슨해지며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활짝 열리는 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열린 구멍 사이로 국물 속에 녹아있던 막대한 양의 소금기가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 밥알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나트륨 캡슐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국물을 떠먹을 때는 혀에서 짠맛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멈출 수 있지만 밥알 속에 갇힌 소금기는 짠맛을 느낄 새도 없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혈액 속으로 곧장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액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짜지면 우리 몸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을 혈관으로 마구 끌어당깁니다.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흐물흐물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속의 혈액량은 순식간에 늘어나고 팽창한 혈관은 엄청난 압력을 머금은 채 콩팥을 향해 사정없이 돌진합니다. 신장 안에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필터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세월의 무게로 약해진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들은 이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고운 커피 거름 종이에 굵은 모래 섞인 흙탕물을 강제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거름 종이는 터져버리고 콩팥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신부전으로 이어져 결국 차가운 투석실로 향하게 만드는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필터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단호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디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콩팥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건강한 일상에서 보내겠다는 스스로와의 엄숙하고도 신성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해온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이 뱃속에서 소중한 생명의 필터를 찢어기는 흉기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밥심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이 위험한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들이붓는 나트륨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독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기능을 잃어가는 사구체는 단 한 번의 압력 폭주로도 영원히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무심코 넘긴 한 숟가락의 습관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신장을 지켜온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운 길을 걷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트륨의 압력이 신장을 무너뜨린다면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암살자는 여러분의 이장과 콩팥을 순식간에 돌덩이로 굳게 만드는 아주 조용하고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명절에 배불리 떡국을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달콤한 곶감이나 홍시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겨울철 별미인 곶감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간식이자 정성스러운 후식이지만 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떡국을 먹은 직후에 감을 드시는 것은 뱃속에 시멘트 반죽을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범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떡국떡은 정제된 순수 녹말 덩어리인데 이 녹말이 이장에서 이상과 만나 소화되려는 찰나의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 들어오면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탄닌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주변 물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매우 강해서 떡국의 녹말 성분과 만나면 서로 강력하게 엉겨붙으며 소화되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이석 또는 감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이장 속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이 덩어리들을 내려보낼 수도 있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움직임이 둔해진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 위석은 치명적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진 음식물 덩어리가 좁은 소장으로 내려가다가 길을 꽉 막아버리는 장 폐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장이 막히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썩으면서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직행하여 급성 신부전이나 요로암 같은 끔찍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 무서운 기전을 증명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72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시골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먹고 살기 바빠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했고 할머니는 쓸쓸히 혼자 떡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의 눈에 베란다 구석에 놓인 지난달 아들이 보내준 귀한 곶감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껴 드시느라 너무 오래 두셨는지 곶감 표면에 하얀 분이 피다 못해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살짝 피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버렸겠지만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오신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보내준 귀한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곰팡이 핀 부분을 손톱으로 대충 긁어내고는 아까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곶감을 연달아 드셨습니다. 달콤한 곶감을 오물오물 씹으시며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예로움을 달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새벽 할머니는 배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복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마치 뱃속에 커다란 바위가 들어찬 것처럼 답답하고 토할 것 같았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그리고 병원비가 아까워 진통제만 삼키며 미련하게 참으셨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를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소장은 딱딱하게 굳은 떡과 감 덩어리로 꽉 막혀 있었고 그 압력으로 인해 장이 개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배를 여는 큰 응급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들은 어머니의 수술비로 수백만 원이 청구된 계산서를 들고 오랄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푼 아끼려다 드신 그 곶감이 결국 아들의 1년치 적금 통장을 깨게 만든 것입니다. 수술이 끝난 후 마취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집만 되는구나 하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약은 미덕이지만 건강을 담보로 한 절약은 가장 비싼 이자를 치러야 하는 빚이 됩니다. 떡국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2시간 동안은 감이나 곶감을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뱃속에 돌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장 속에 돌을 만드는 딱딱한 고통보다 더 무섭고 은밀하게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네 번째와 5번째 암살자가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시원하고 달콤한 시쾌한 장과 떡국 위에 푸짐하게 올라가는 짭조름한 고기 고명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식혜가 천연 소화제라고 믿으며 식사 후에 당연하게 한두 잔씩 드셨을 것이고 고기 고명은 영양 보충을 위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로서 제가 보는 이 조합은 달콤한 액체 당분이라는 홍수가 여러분의 신장 여과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공격일 뿐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파는 가공 식혜에 가득한 액상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액으로 즉시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혈관벽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칼날로 변합니다. 여기에 5번째 암살자인 요독의 공포가 더해집니다. 고기 고명에 배어있는 과도한 간장과 소금기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데 노화로 인해 여과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의 신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오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달콤한 설탕물 강물이 흐르며 여러분의 신장 사구체를 익사시키고
동시에 료독이라는 쓰레기를 가득 채워 필터를 꽉 막아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에 이 모든 파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통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어갈 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꾸준히 의학적 조언을 듣고 자신의 식습관을 매일 점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신장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건강을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쌓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신 그 식혜 한 잔이 사실은 혈관에 설탕 시럽을 주입하는 행위였으며 짭조름한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신장을 료독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구체 필터가 낡고 헐거워진 상태에서 들이붓는 액상당과 료독은 신장세포를 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신부전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느낀 가장 큰 안타까움은 바로 이런 무서운 독소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친숙한 얼굴로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유혹과 푸짐한 상차림이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질식시키고 있다는 이 서늘한 진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내 신장이 이미 다 망가진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봐온 저 최준혁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생각보다 강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신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는 내 건강이나 신장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다. 몇 년 뒤에 휠체어를 타거나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제 조언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이 건강한 생명을 내 두 다리로 자유롭게 여행하며 사랑하는 가족 곁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 손을 잡고 이 생존의 길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콩팥을 질식시키던 독소들을 자석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기적의 구원 투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겨울바다의 푸른 보석이라 불리는 매생이입니다. 매생이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느껴지는 그 미끌미끌하고 끈적한 성분 속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떡국 국물에 녹아있는 소금기의 주성분인 나트륨과 혈관 구석구석에 독처럼 박혀있는 무서운 중금속들을 이 끈적한 점액질이 단단하게 움켜쥐었다가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깨끗이 배출시켜 버립니다.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이 해야 할 고된 일과 작업을 매생이가 대신해주니 평생 쉬지 못했던 콩팥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휴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생이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까지 늦춰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떡국의 탄수화물 폭탄이 혈관으로 쏟아질 때 매생이의 식이섬유가 그 흐름을 천천히 조절하는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떡국 한 그릇에 매생이 한 줌을 넣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할당 홍수와 소금물에 잠겨있던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맑게 정화하는 위대한 마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푸른 보석이 전하는 생명의 기운을 믿으시고 오늘부터는 불안함 대신 새로운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지혜가 담긴 음식은 죽어가는 생명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장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첫 번째 열쇠를 여러분의 식탁 위에 꼭 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생이가 혈관 속 나트륨과 독소를 씻어내는 청소부였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두 번째 구원 투수는 아예 독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입구에서부터 막아주는 밥상 위의 마법사들입니다. 바로 하얀 두부와 짭조름한 새우젓입니다. 60살이 넘으셨다면 소고기 고명보다 더 중요하게 챙기셔야 할 것이 바로 이 두부입니다. 떡국떡은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라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할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이 되지만 이때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이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주는 훌륭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과속하는 자동차 앞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기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어 신장을 피로하게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는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는 아주 깨끗한 원료입니다. 야기의 화롱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은 발효 과정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라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를 엄청나게 뿜어내는 천연 소화제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산 분비가 줄어들어 떡국 같은 찰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기 쉬운데 이때 소금 대신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효소들이 음식물을 부드럽게 분해해 주어 신장이 야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 마법 같은 재료들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 전 이대생 시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항상 떡국에 두부를 으깨 넣어 끓여주셨습니다. 맑고 깔끔한 서울식 떡국에 익숙했던 저는 국물이 탁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 두부 떡국이 싫어서 엄마, 떡국이 이게 뭐야? 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시며 이게 구수하고 소화도 잘 된단다. 많이 먹어라 하며 제 그릇에 두부를 더 얹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고기는커녕 떡도 씹기 힘드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드실 수 있는 유일한 단백질이 부드러운 두부였기에 자식들 몰래 두부를 듬뿍 넣어 끓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들은 국물이 탁하다고 투정만 부렸으니 이 얼마나 가슴 치는 불효입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치아가 부실하고 소화력이 약했던 어머니에게 그 두부떡국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생존 식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설날에는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고기 떡국 대신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두부 새우젓 떡국을 끓여보세요. 떡의 양을 평소보다 20% 줄이고 그 빈자리를 부드러운 두부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우젓은 반드시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게 다져서 넣어 주십시오. 껍질 속에 갇혀있던 효소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와 국물 전체를 최고의 소화제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이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온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부와 새우젓이 소화를 돕고 신장에 가해지는 짐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패였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주인공은 이미 상처 입고 염증으로 붉어진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직접 치료하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창이자 회복의 묘약입니다. 바로 고소한 향기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하얀 황금 들깨가루입니다. 떡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걸쭉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맛이 구수해서 넣으셨겠지만 사실 이것은 콩팥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혈관 청소법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들깨가루일까요? 그 비밀은 들깨가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 벽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수많은 미세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 내부에 녹이 슬고 흠집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 밑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떡국 같은 탄수화물 찌꺼기들이 혈관벽을 긁고 지나가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때 들깨가루의 식물성 오메가3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치유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바르듯이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거칠어진 혈관 내부를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들깨가루는 콩팥에 있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 소염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가루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순식간에 1급 발암 물질로 돌변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떡국을 끓일 때 처음부터 들깨가루를 넣고 팔팔 끓이거나 심지어 참기름처럼 떡과 함께 달달 볶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들깨가 포함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발연점이 낮아서 1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가라라면 그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될 뿐만 아니라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혈관을 청소하려고 먹은 들깨가루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먹이가 되는 끔찍한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후첨 방식이라는 골든 룰을 제안합니다. 떡국이 다 끓고 나서 가스불을 완전히 끄십시오. 그리고 밥그릇에 들깨가루 2-3스푼을 담고 떡국 국물을 조금 덜어내어 섞거나 미지근한 물에 개어서 걸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들깨 소스를 식탁 위에 올리기 직전에 부어서 섞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메가3 성분은 혈에 파괴되지 않고 100% 온전하게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공식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100세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는 그 순간 이 지식은 뇌리에 깊이 박혀 평생 여러분과 가족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들깨가루의 마법을 넘어 제가 병원에서 신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리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바로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종지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 떡을 그냥 국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식초를 탄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는 초간장 요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식초 한 방울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탄조끼가 되어줍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강제로 늦춰주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 결과는 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식초를 곁들이는 행위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치솟는 피크 수치를 무려 30%나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단지 식사 방식을 바꾸는 행위 하나로 혈당 조절제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투석실에서 만난 68살 김 아버님의 통한 섞인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제 가운 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최 이사님, 제가 이 식초 한 방울의 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차가운 기계에 온몸의 피를 맡기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명절마다 떡국을 드실 때 남은 국물에 밥까지 말아 드셨고 달콤한 식혜로 입가심을 하던 습관이 결국 신장을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통곡하셨습니다. 평소에 떡을 식초장에 찍어 먹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아버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안타까운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식초와 간장을 1:1 비율로 섞은 초간장 종지를 반드시 놓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콩팥을 보호하는 마법의 방패입니다. 떡을 건져서 천천히 꼭꼭 씹어 식초장에 찍어 먹는 그 여유로운 식사 시간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우아하고 지혜로운 식사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미 처방받은 약을 절대로 마음대로 끊으셔서는 안 되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직하고 따뜻한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생존의 지혜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의 신장보호막을 단단히 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의학적 진실을 세상에 전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까지 절대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자 무거운 책임이 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그때 조금만 더 조심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곁을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소중한 생존의 지식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병마로부터 구해내는 고귀한 행동이자 큰 복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2026년을 넘어 튼튼한 두 다리로 여행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의학 지식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과 평온한 가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